자, 우리는 앞에서 끝부분에 선생님이 잠시 설명했었죠.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적당한 치환을 통해서 연립 선형 미방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n개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연립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n개 상미분 방정식은 우리 앞에 교재 제3장에서 정의했었던 식입니다. 고개 선형 미방을 정의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제 n개 상미분 방정식을 나타내고자 할 때 독립변수를 편의상 t, 종속변수를 y라 표시한다면, 자, 종속변수에 대한 도함수들이 있죠.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도함수 y', y2' 이렇게 쭉 있고, 대문자 f는 그들 사이의 적당한 관계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 독립변수 t, 종속변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종속변수 y를 독립변수에 대해서 계속 미분한 것이고요. 이 n개 도함수가 좌변, 나머지는 독립변수와 y, 그리고 y', y2'에서 y의 n-1개 도함수들로 이루어진 이 식의 적당한 결합입니다. 이 결합 형태를 우리는 n개 상미분 방정식의 모양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일반화된 식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앞에 1장에서는 일개선형 미방을 약속을 했었고, 지금은 일개선형 미방은 이렇게 y' equal f 가로열고 t, y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확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하나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종속변수 y를 보다시피 번호를 붙여가면서 하나하나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자, 종속변수 y 대신에 y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속변수 y 대신에 y1을 넣고요. 그러면 그 옆에 y' 있지 않습니까? y'이에요. 자, y'은 그 옆에 있는 y'은 이번엔 두 번째 y2 이렇게 노란색으로 계속 쓸까요? y2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y2'은 같은 논리로 y2'은 그냥 번호를 붙여서 y3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yn-1번 미분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한 횟수가 두 번일 때 첨자 3, 한 번일 때 2로 돼 있잖아요. 전혀 미분 안 할 때 1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 미분한 횟수보다 항상 1 맞네요. 그 얘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yn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이 방정식을 그저 기호 표기만 바꿔놨을 뿐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이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몇 개 있는가 하고 봤더니 y1부터yn이니까 바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개의 방정식들이 하나하나 다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n개의 1개 상미방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 2개 아닙니까 할지 몰라도 잘 볼까요? 2개가 결국은 문자를 자꾸 바꾸면 1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요. y''이 y2인데요. y2'이 양변을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y2의 프라임이에요. 그냥 이거 하얀색으로 볼게요. y2'.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보다시피 1개 미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도 이 y' 이거 미분한 건 얘를 미분한 것 같죠? 다시 한번 쓰면 y1' 이거와 같습니다. y2하고 y1하고 1개 도함수를 붙이니까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y4가 있을 때 y4는 y3'이 되겠죠. 근데 y3'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건데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y3'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항을 미분하면 네 번째 항이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첨자를 보면 y2를 미분하면 y3, y1을 미분하면 y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얘는 그럼 뭐라 쓸 수 있을까요? 자, 요 첨자 사이의 관계를 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yn-1을 자, 여기 한 번 미분하면 되겠군요. 3일 때 4, 2일 때 3, 1일 때 2, n-1일 때 n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전부 다 1개 도함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n개의 1개 상미분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우리가 연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변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n개 상미분 방정식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를 바꿔놨을 뿐인데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모든 연립 선형미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각의 모든 항들이 다 1개 도함수가 들어있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의 연립방정식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 뿐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yn-1개 도함수, yn-1개 도함수는 yn과 같다는 얘기죠. 요 오른쪽에 썼던 것이 칠판에는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여기는 왼쪽에 있을 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식은 yn'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yn'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 요 첨자보다 여기가 하나 더 많아야 되죠. yn', y2'은 y3, yn-1'은 y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얘가 뭘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와 똑같네요. 얘랑 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 yn'이 뭐가 되겠습니까? yn'이 주어진 식은 여기 yn'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표기를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yn'이라는 것은 얘랑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 쓰면 되잖아요. 자, 여기가 다른 색깔로 강조하겠습니다. 여기가 n만 쓰면 yn을 쓴다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y에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y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이거보다 하나 적죠. 그러니까 이쪽은 얘보다 하나 적으니까 yn 그리고 여기 프라임을 붙여야 되죠. 4, 3, 2니까 n-1 n 플러스 n이고 프라임 이렇게 돼요. 이 세 개가 색깔을 서로 구별했습니다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y의 n개 도함수는 그것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yn'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우변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예제 3번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교재 제2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 자,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m은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을 m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C는 감쇄 상수를 나타내고요. K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용수철 상수를 나타냅니다. 우리 이 식에서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고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이렇게 이개미방이거든요. 우리는 이 이개미방을 연립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약속했던 이 기호 표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와 똑같은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y를 y1이라고 놓겠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우리는 y'은 y2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y1'과 같은 말입니다. y나 y1이 같다 했으니까 y1'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이 식을 바꾸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y2' 이퀄 마이너스 n분의 c y' 마이너스 n분의 k y였었죠.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2'이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은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y2'이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2'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퀄 마이너스 n분의 c가 되고 여기 y'은 다시 쓰면 y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k가 있고요. 여기 y는 y1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식하고 연립해서 풀려고 합니다. y1'은
y1 프라임은 y2와 같다 했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프라임을 왼쪽에다, 프라임이 아닌 걸 오른쪽에다 표시한다면 y1 프라임이죠. y1 프라임. 그리고 여기도 y2 프라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연립해서 푸는데요. y1 프라임은 y2예요. y1 위치를 여기다 쓰고 y2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y1이 뒤로 가 있고 y2가 앞에 와 있으니까 위치를 바꿔서 y1을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n분의 k 그리고 y1 마이너스 n분의 c y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색깔 구별 없이 행렬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퀄 매트릭스를 여기서 표시한다면 y1, y2가 됐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y1 앞에 계수가 0이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행렬 계산에서 이게 나오면 되니까 0, 1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n분의 k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n분의 c 이렇게 되니까 보다시피 우리는 이쪽을 편의상 y라 표시를 한다면 이 매트릭스를 a라 표시한다면 얘는 당연히 행렬 도함수로서 y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교재제 2장에서 다뤘던 용수철의 어떤 질량이 매달려 있을 때 추에 강제 진도 운동 같은 걸 다루려고 할 때, 이 진도 운동을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요 이제 자유 진도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할 때 보다시피 저런 이계 미방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 진동은 아닙니다. 우변 0이니까요. 그래서 y 프라임 이퀄 ay 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고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적당히 문자를 치환하면 언제든지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규모가 작은 행렬 A의 규모가 작은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되고, 만약에 n개 미방이라면 이 행렬이 n차 정사각 행렬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되겠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언제든지 앞서 여기다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치환하면 항상 1개 그리고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연립 형태로 언제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다뤘던 이 식에서 질량과 그리고 여기 감쇄상수하고 그리고 용수철 상수에다 각각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질량은 1이고 그리고 감쇄상수는 2 그리고 용수철 상수는 0.75라 했을 때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직접 풀어도 되죠. 다시 말해서 풀이를 둘로 나눠서 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어차피 상수계수가 있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에 불과하니까 특성방정식을 찾아서 해를 구해서 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구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성방정식까지만 해를 그렇게 풀어보고요. 궁극적인 학습 목표는 이 연립선형 미방을 우리가 앞에 예제 1번이나 예제 2번에서 푼 것처럼 우리가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풀이 첫 번째는 저걸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m 대신 1을 대입하니까 y2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c 대신 1을 대입하니까 2y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k 대신 0.75예요. 0.75, 그 다음에 y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특성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방정식은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0.75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0.75가 되는 것은 1.5하고 그 다음에 1.5하고 여기다가 0.5를 해볼까요? 5, 5, 25, 7.5 되네요. 1.5하고 0.5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5하고 m 플러스 0.5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죠. m 이퀄 마이너스 1.5하고 또는 m 이퀄 마이너스 0.5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미 앞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미방에서 보다시피 특성방정식이 구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첫 번째 y1은 그냥 y를 그냥 표시할까요? 이 해를 y라 표시했을 때 y는 c1에 2의 마이너스 1.5t승 플러스 c2에 2의 마이너스 0.5t승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연립선형미방으로 바꿔봤잖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도 해가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 두 번째로 할게요. 요 행렬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y' 매트릭스의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m은 1입니다. 여기 1이니까 따로 쓸 필요 없이요. 그 다음에 k가 문제에서 0.75니까 마이너스 1분의 0.75니까 마이너스 0.75가 되죠. 1분의 c가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행렬 A의 모양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을 풀어야 됩니다. a-람다 이퀄 0이라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자,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고유값 람다를 구할 것이고 각각의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곱하는데요.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묶어낼까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가 되고 람다 플러스 2가 됐고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플러스 0.75 이퀄 0가 됐습니다. 얘네들 전개하니까 람다의 저 플러스 2람다 플러스 0.75 이퀄 0인데요. 잘 볼까요? 앞에서 풀었던 이미 교재 제2장에서 배웠던 그 방법대로 풀었을 때와 지금 푸는 걸 여기서 우리가 m을 썼습니다만 람다로 표시했다면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미방의 특성 방정식의 모양이나 우리가 연립선형미방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이 고유값들로 이루어지는 방정식을 고유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고유방정식이나 특성방정식이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가서 특성방정식을 다른 말로 고유방정식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의 7장과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걸 풀어보면 고유값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똑같은 식이니까 m 대신에 람다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1.5 그리고 람다 플러스 0.5 이퀄 0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고유값은 마이너스 1.5일 때와 또는 마이너스 0.5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우리는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아서 정확하게 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1.5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5일 때 이 행렬에다 대입을 합니다.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1.5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1.5가 되죠. 여기는 1.5 여기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0.75 요거의 2배네요. 그 다음에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1.5를 넣어요. 2에서 1.5를 빼니까 0.5 마이너스 0.5네요. 그리고 이제 x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x1 여기를 x2라 놓겠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거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2배라면 이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정식이나 두 번째 방정식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씁시다. 1.5 x1 플러스 x2 이퀄 0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x1을 편에서 알파로 놓고 알파는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x2는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1.5 x1 대신에 알파를 썼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첫 번째 해를 편의상 위첨자에다 1을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여기가 x1이 알파이면 x2는 마이너스 1.5 알파가 됐습니다. 알파가 공통인 거 묶어내면 1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알파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관계식으로 얘를 선택한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 앞에서 예제 1번과 예제 2번에서 푼 것처럼 이걸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지금 y라 표시했었으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해를 y1이라 한다면 c1, x1인데요. 이걸 대신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1.5 그리고 2의 람다 t승인데 람다가 마이너스 1.5 t승입니다. 자, 이거를 1c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같은 논리로 람다가 마이너스 0.5일 때도 있잖아요.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0.5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0.5일 때 똑같이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0.5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플러스 0.5가 되죠.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0.75 여기다 0.5를 대입하니까 2에서 0.5를 빼면 1.5 마이너스 1.5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x1, x2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거의 두 배가 이거고, 이거의 두 배가 이거네요. 그리고 얘네들하고도 비례 관계 있죠? 그럼 따라서 이거는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0.5 x1 플러스 x2 이퀄 제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x1을 이번에는 베타로 놓을까요? 물론 베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0.5 x1인데 x1을 베타로 쓰니까 베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람다가 마이너스 0.5인 두 번째 경우에 고유 벡터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x1은 베타, x2는 마이너스 0.5 베타 이와 같이 되고 베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내면 1과 마이너스 0.5 이와 같이 됩니다. 물론 베타는 0이 아닌 값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해를 지금 y라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y1이라 표시해 보겠습니다. y1은 이제 c2 그럼 x2인데요. x2 대신에 가장 간단한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1과 마이너스 0.5 그리고 2의 람다 t승이에요. 마이너스 0.5 t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를 두 번째 식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해와 두 번째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여기 일반을 아직 구하는 게 아니니까 C1, C2는 나중에 붙여야겠군요. 그냥 X2의 람다 t승만 계산할 거고요. 그들을 1차 결합해서 일반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지워 볼게요. 이미 여기 특성 방정식하고 고유 방정식 같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번과 2번을 보면 이게 두 번째니까 y2라 쓰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해가 서로 독립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y는 c1 y1 플러스 c2 y2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1 아까 처음에 이제 하나의 해를 구하는데 선생님 무심코 C1, C2를 붙였어요. 그래서 C1, C2 없이 각각의 독립이 된 해를 구하고 그들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다 C1, C2를 붙이도록 하죠. 자, C1, Y1입니다. Y1은 1, 마이너스 1.5, 2의 마이너스 1.5 t승이고 플러스 C2의 Y2는 1, 마이너스 0.5, 2의 마이너스 0.5 t승 이와 같이 돼서 이것이 구하고자 했던 이 용수철 문제 있죠. 우리가 질량이 매달려 있는 용수철 문제의 해는 이런 꼴로 표시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확인해 볼 생각이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문자를 바꿔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음같이 바꿔놨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y1 프라임은 y2 무슨 말이냐면 이 해가 y는 다시 쓰면 위가 y1이고 아래가 y2예요. y1을 미분한 게 y2다 라는 논리로 지금 문제를 풀었거든요. y1을 미분한 게 y2 정말로 그런 것인지를 이 해를 직접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럼 이 해랑 이 해랑 같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잘 봐요. 여기 보면 여기서 C1, C2를 써서 그렇죠. 이거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른 걸로 써놓을게요. 그래야 혼돈이 되지 않죠.
어차피 여기 일반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A, B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바로 이 A가 어차피 이거 상수, 이것도 상수예요. 이걸 A라 본 거예요. 얘도 어차피 상수가 상수니까 얘를 B라 봤다 보면 됩니다. 같은 시환시트를 쓰는 건 우리가 관습적으로 일반을 표시할 때 앞에 계속 시환시트를 써서 그런 거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한쪽은 A, B, 다른 한쪽은 시환시트로 구별한 것뿐입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연립선형 미방으로 푸는 해나 앞에서 풀었던 방법으로 구하는 해나 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이거 상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초기값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환이 만약에 1이라면 그때는 A는 정확하게 위가 1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1점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초기값 조건이 주어지면 이 해하고 이 해가 정확하게 같은데 일반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표시한 것뿐입니다. 결국 같은 상수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나 두 번째 방법으로 푼 거나 똑같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런 해 모양이 이렇게 나올까요?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위가 y1, 아래가 y2예요. c1, 1, 마이너스 1.5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5t승 플러스 c2 그리고 1 마이너스 0.5 그리고 2의 마이너스 0.5t승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보면 매트릭스의 상등관계로부터 하나하나를 다시 다 풀어서 쓰면 위에는 C1 2의 마이너스 1.5t승 플러스 C2의 2의 마이너스 0.5t승이고요. 밑에를 보면 마이너스 1.5 C1 2의 마이너스 1.5t승 마이너스 0.5 C2의 2의 마이너스 0.5t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예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조사하려고 하냐면 y1을 미분한 게 정말로 y2가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연립선형 미방으로 바꿨을 때 그렇지 않고 풀었던 거랑 해가 일단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연립선형 미방의 당위성이라 그럴까요? 정말로 y1 프라임이 y2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y1은 이거고요. y2는 이겁니다. 우리는 y1 프라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를 미분합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죠. 지수 다시 미분해야 됩니다.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1.5 내려오죠. 앞에 개수가 상수니까 이건 안 없어지죠. 그 다음 이거 미분합니다.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죠. 지수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0.5 그리고 C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y1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정확하게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얘가 y2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는 실제로 우리가 놓을 때 y1 프라임이 y2와 같다 놓고 풀었던 결과를 정확하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연립선형 미방의 해법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4장 1절에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립선형 미방의 푸는 방법을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아직 이런 해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뒤에 가면서 차차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자의 관점은 먼저 예문을 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타당하다. 그래서 당위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해봅시다 라는 취지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연립선형 미방의 해는 이렇게 풉니다 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응용 문제를 배웠다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을 텐데요. 저자의 관점에서 먼저 제시하고 먼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책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장 1절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요. 4장 2절 이후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장과 8장을 공부하면 선형대 수학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7장 8장에는요. 그래서 그쪽 파트를 다 본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4장 1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론적 근거랄까요? 연립선형 미방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또 해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4장 2절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